네, 안녕하십니까. 무척 추워진 날씨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움츠려졌던 한 주였습니다. 나 한 몸 추스리기에도 몸이 바쁜 날들이지만 여전히 사회 곳곳에는 정의를 외치며 싸우고 진실을 찾아 헤매는 이들이 많습니다. 저희 세진이도 세월호 침몰 원인을 밝히고자 노력하는 단체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김관묵 교수님의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의 진실 강의가 있었죠. 하차미가 112차 전원회의를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 관련해서 회의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저희가 이 영상을 편집하여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제목은 하차미가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 논란을 정리 못하는 이유라는 건데요. 이 영상을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 꼭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는 세월호 보건성 논란의 정리를 위해 3회에 걸쳐 강의가 이어집니다. 네, 그럼 김관묵 교수님 모시고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풀려진 중계축 중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미신과 강요가 있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세월호는 뭐 과적과 중계축에 의한 보건력 불량 사고라는 인식이 이제 막 우리 강하게 배어 있는데, 여기는 사실 보건력 불량 사고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강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호에 대한 강요가 있어요. 과적과 중계축이 그 세월호 사고의 원인은 아니더라도 세월호는 과적과 중계축을 했다. 그 보건성이 불량하다. 이거를 또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실 세월호 침몰 원인은 과적과 중계축 그리고 보건력 불량 사고다라고 하는 사실 미신이죠. 이 미신이 팽배해 있습니다. 2014년 10월 달에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세월호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무리한 선체 개조, 과적과 조타 미숙으로 침몰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JTBC에서는 과적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여기도 물론 불임계축 이 얘기는 빠지지 않습니다. 한겨레에서 이게 2017년 3월 달에 이렇게 아주 정리를 잘 해가지고 기사를 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세월호 침몰 원인의 6개의 키워드라고 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무리한 중계축을 들고 있습니다. 기타 보건력 불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조타 문제 들고 있는데, 여기에도 무리한 중계축 이 얘기가 들어갑니다. 이 무리한 중계축에 의해서 무게가 239톤이 증가했다. 그리고 세월호의 선체 무게 중심이 11.27m. 일본에서 운항할 때 그때는 나미노 우에호라는 이름으로 운항이 되었는데, 그때의 무게 중심은 11.27m였는데 이제 도입이 돼가지고 세월호로 이름이 바뀌고 증개축을 해서 무게중심이 11.78m, 그래서 0.51m, 51cm 올라갔다.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것이 이제 침몰 원인이다. 2021년도 한겨레 기사입니다. 여기 안영춘이라는 분이 기사를 썼어요. 4월 9일입니다. 무리한 증개축, 세월호 사고는 무리한 증개축에 의한 사고다. 이런 거에 의한 결과라고 과학은 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과학적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세월호 사고 원인은 무리한 증개축, 보건력 불량, 과적 이거에 의한 사고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강요를 하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죠. 더군다나 이제 한겨레라든가 JTBC 이런 거는 진보적 언론이라고 해서 현 정권하고도 가깝고 이런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이제 증개축 이게 어느 정도길래 그것 때문에 무리한 증개축 그리고 사고였느냐. 분명히 이제 증개축에 의해서 무게중심이 올라가고 세월호가 복원력이 나빠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냐? 이것도 이제 과학적으로 따져봐야죠. 일본에 있을 때는 이제 나미 우에호라고 불리었고, 그때의 만재 배수량 전체 이제 전체 화물 포함해서 9,097톤
이것이 만재 배수량입니다. 이거를 넘으면 과적이 되는 겁니다. 증개축을 했는데 이 전체 배수량은 뭐 변화가 없습니다. 경화중량이라고 하는 거는 뭐 평형순위, 연륜이 모든 것 제외하고 선체 자체의 무게 중심을 말합니다. 중량이죠. 경화중량이니까. 경화중량은 5,926톤이었습니다. 일본에서. 그런데 이제 도입을 하고 증개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6,113톤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개축 양은 대략 이제 187톤 정도가 된다는 거죠. 예,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무게중심이 11.27m에서 11.78m로 0.51m 상승했습니다.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제 증개축이 어디에 이제 집중적으로 되어 있느냐? 5층 전시실. 그러니까 여기 남이 우에호 위에 사진은 일본에서 촬영된 남이 우에호 사진입니다. 이쪽 부분을 이제 여기 이제 비가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제 C가판이 되는 거고, 요만큼이 C가판이고, 여기가 이제 B가판이 됩니다. B가판부터는 이제 여객층입니다. 여기 B가판, 요것이 A가판이 됩니다. B가판, A가판. 그래서 2층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도입을 하고 나서 여기가 이제 B가판이죠. 여기가 B가판인데 여기 A가판. 그리고 보니까 한 층이 더 생긴 거예요. 한 층이 더 생겼습니다. 그리고 요 노란 선, 이것이 남이 우에호의 이제 그 선입니다. 이만큼이 뒤로도 조금 더 길어졌고 위로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갑판이 하나가 더 생긴 거죠. 그 갑판을 이제 선교 갑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존의 A 갑판, B 갑판 이외에 선교 갑판이 하나가 더 생긴 겁니다. 예, 여기가 네, 전시실이 되는 겁니다. 선교 갑판 위에, 네, 기존의 A 갑판은 그대로 있고 선교 갑판 위에 여기가 새로 만들어진 공간이 이제 전시실입니다. 전시실이 증축된 겁니다. 근데 증개축에 의해서 그쪽 전시실은 중량이 증가를 했는데 무게중심이 높아지죠. 거기는 상당히 높은 곳이니까 거기에 이제 중량이 증가를 하면 전체적으로 무게중심이 높아집니다. 복원력이 나빠지는 거죠. 반면에 남이 우에호 일본의 우현에 계단이 있었습니다. 철제 계단이 있었어요. 이 계단을 통해서 승객들이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세월호는 이 철제 난간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현 쪽을 부두에 대질 않죠. 주로 이제 좌현을 부두에 대는 거고 승객들은 이제 늘 좌현을 통해서 이제 입실하게 됩니다. 이 난간이 이제 제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B가판이에요. 여기가 이제 요게 바로 이제 여기가 A가판이고 요 지금 현재 위에 층이죠. 여객층인데 여기를 철거를 하고 여기를 2층으로 만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선교가판이 만들어진 건데 여기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요 바닥은 이제 B가판이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크레인이 작은 이제 크레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 크레인을 또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그거는 금방 전에 본 사진은 이제 그 좌현 쪽이고 이쪽은 우현 쪽입니다. 우현 쪽에 보면 이제 구명정이 있고 여기에 크레인이 있습니다. 크레인이 양쪽에 두 개가 있는데 이것도 다 이제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윈 가판 경사로가 있어요. 트윈 가판에서 이제 B가판으로 올라오는 여기가 이제 B가판입니다. B가판으로 올라오는 경사로가 있었어요. 여기 차량이 올라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트윈가판 경사로도 이제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판, 선수 쪽이 있습니다. 남이 우에호의 경우에는 선수 쪽에 램프가 있었습니다. 그 차량이 드나드는 거죠. 이게 내려와 가지고 부두에 걸치고 차량이 그 위로 이제 건너 다니는데 이게 다리죠. 이 다리가 이제 우현 선수 쪽에 있었습니다. 요거를 제거를 했어요. 선미 쪽에 하나 있고 선수 쪽에 하나 있었는데 선수 쪽에 있는 우현 램프를 제거를 했습니다. 남이 우에호 바깥쪽에서 본 거고 대략 요 정도 규모인데 요거를 안쪽에서 보면 여기가 선수 갑판 쪽인데 여기가 이제 선수 갑판이죠. 선수 갑판 쪽에서 안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램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껴지면 부두에 걸쳐지는 거고 이거를 지지하는 양쪽에 이제 지지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돌리는 여러 가지 이 뭐예요? 밧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철거가 됐습니다. 예, 철거가 되고 여기가 이제 그냥 땜질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이제 그 선수갑판에 있는 이 램프 전체 이제 보면은 철거된 중량은 한 60에서 65톤 정도 될 겁니다. 60에서 한 70톤 가까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제거가 됐고 그 대신에 여기 땜질 하느라고 조금 더 증가를 했지만 거의 뭐 50톤 가까이 이제 아, 제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계단 철거하고 또 경사로 철거하고 뭐 기타 구명정이라든가 이런 크레인들이 이제 제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축된 부분이 있고 이렇게 또 제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과연 얼마만한 전체적으로 이제 증개축에 의해서 중량이 얼마만큼 증가를 했고 또 그거에 의해서 무게중심이 얼마만큼 변했는가. 네. 이건데 이게 논란이 되는 건데 우선 이제 경사 시험이 있었습니다. 경사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이제 D가판이에요. 선체 이제 전체 세월호 전체에서 D가판은 이제 아래쪽에 있습니다. 화물칸 상당히 이제 아래쪽에 있는데 선조에서 7m 정도 됩니다. 여기가 7m 정도 되는데 8m, 7m, 8m 정도 됩니다. 선조에서. 여기 D가판인데 여기 보시면 지게차가 있죠. 그리고 옆에 여기 화물들이 있습니다. 그 지게차들이 있어요. 이 지게차들을 그 중량이 제법 되죠. 이 지게차와 짐을 예를 들면 D가판 한쪽으로 이제 몰아갑니다. 한쪽에 몰아놨다가 이쪽에 있다가 반대로 이동을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우연에 있다가 좌연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15m 정도 이동을 하면 이제 배가 기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우는 정도, 만약에 이제 복원력이 좋으면, 무게중심이 낮으면 이렇게 이제 똑같은 중량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더라도 이게 경사가 이제 덜 생깁니다. 기울어지는 정도가 적어져요. 무게중심이 높으면 동일한 양이 이제 그 이동을 할 때 많이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지게차 같은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중량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시킵니다. 그거에 따라서 세월호가 이제 기울어지고 경사를 일으키게 되고 그 경사 정도를 가지고 그 선체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를 따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경사 시험인데 2013년 1월 24일 날 1월 24일 날 실시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이제 그 선박 기관에서 이제 실시를 한 겁니다. 이 결과를 보니까 전체 이 경하 중량, 선체 무게는 전체 중량은 일본에서 5,926톤이었는데, 그러니까 해보니까 6,113톤이다. 그래서 187톤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게중심은 일본에서는 11.27m였는데 이 시험 결과 보니까 11.78m입니다. 11.78m로 증가를 했습니다. 약 0.51m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경사 시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187톤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이제 증개축에 의해서 증가를 한 거고, 뭐 요것뿐만 아니라 선체 전체가 이제 10년 됐으니까 녹이 20년 됐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녹이 슬고 이러면서 그거에 의한 또 중량 증가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페인트 계속 또 덧칠하고 이러면서 증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이제 180톤이 7톤. 이제 많은 부분은 세월호 이제 도입하고 나서 증개축해가지고 증가가 됐겠죠. 그래, 근데 이 정도인데 사실 만약에 이제 세월호가 무게중심이 11.58m다. 그러면 이제 화물 다 싣고 뭐 이런 해보면 나중에 이제 그 조사를 해보니까 그 정도가 되면은 이게 세월호가 잘 쓰러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이제 그 해양안전심판원이라든가 검경합동수사본부 이런 데서 뭐 여러 전문가들이 뭐 따져보고 했거든요. 복원력 계산을 다 해보니까 11.78m로 해보니까 이게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오는 거예요. 세월호 복원력이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온다. 세월호 사고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나쁘지 않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전면 이제 재검토를 한 거예요. 재검토를 하면서 그 경사 시험에서 오류를 찾아냅니다. 감사원에서
감사원 이제 직원들이 뭐 전체적으로 책임은 지고 했지만은 실제로 이 오류를 찾아낸 거는 어떤 이제 그 해양 전문가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경사 시험한 것 자료를 살펴보니까 잘못된 게 있어요. 뭐냐? 홀수를 잘못 계산했습니다. 홀수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여기 이제 세월호 보면은 수면이 보이죠. 수면 요 높이입니다. 요 선체 지금 현재 여기가 파란 선이 한 6.3m 되거든요. 6.4m, 5m 되는데, 그러니까 선조로부터 지금은 이제 선조로부터 한 뭐 6m 정도 됩니다. 요거를 이제 홀수라고 합니다. 이 홀수를 잘못 계산했어요. 이 경사 시험을 할 때는 우선 홀수를 측정해야 되거든요. 보면은 이제 선수 쪽에 홀수 재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선미 쪽에 홀수 재는 데가 있습니다. 요쯤에서 이제 이 물의 높이를 재요. 수면의 높이를 잽니다. 그래서 여기서 측정을 하는데 이 값은 이제 측정 값이에요. 그래서 측정을 했는데 실제로 이런 걸 계산을 할 때는 여기를 확장을 합니다. 여기 높이로 해야 되거든요. 여기 높이로 수면 높이로 이거를 바꿔줘야 돼요. 측정을 이쪽에서 했는데 실제 계산할 때는 여기 높이를 따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약간 이렇게 이제 보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잘못한 거예요. 그 홀수를 실제 수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측정을 여기서 하고 여기서 했단 말이죠. 그거를 이제 이쪽으로 환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쪽 높이로 끝에 높이로 환산을 해줘야 되는데 환산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높이가 여기로 가야 되는데 1이 그래서 이 차이가 생겼어요. 그거를 잘못하다 보니까 이제 새우 선체가 실제보다 무게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그 새우로 무게가 낮은 걸로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선체 무게 중심이 이제 잘못 계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정을 해야 돼요. 중량이 63톤이 덜 책정이 된 겁니다. 이걸 홀수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실제는 이제 63톤이 더 증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무게중심은 11.78m로 계산을 했는데 이거를 바로 잡으면 11.83m가 됩니다. 이제 그때 경사 시험한 데이터를 보면 그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해보면 처음에 그쪽에서 이제 잘못 계산한 거고 제대로 계산을 하면 11.83m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량의 경우에는 6,113톤이라고 했는데 아까 홀수를 이제 그런 식으로 계산해 가지고 세월호 선체의 이제 중량이 6,113톤이라고 했는데 63톤이 더 증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만큼 더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도 11.83m 이렇게 해도 뭐 그렇게 썩 나쁘질 않아요. 그래도 사고가 잘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감사원은 추가로 더 이게 뭐 문제가 없는가 더 찾아보다가 이거를 또 이제 지적을 합니다. 사실 주장하는 거죠. 지적했다기보다는 이제 주장하는데 경사 시험 이후에 추가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사 시험하고 나서 추가 공사가 없었으면 그냥 경사 시험 했을 때의 결과값 그게 바로 그냥 확정이 되는 건데 문제는 경사 시험하고 나서도 추가 공사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이 감사원에서는 그게 잘못 반영이 됐다. 그래서 그걸 반영을 안 했다. 올바로 반영되지 않았다. 또는 뭐 경사 시험 후에 추가 중량을 미반영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또는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을 하니까 추가 중량이 경사 시험 후에 추가 공사가 있었고 그 공사 양이 37톤이었다. 그 37톤을 반영을 안 했는데 그거를 반영하게 되면은 이제 무게 중심이 여기가 높잖아요. 상당히 높은 데서 37톤이니까 상당한 이제 무게 중심의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11.83m에서 11.905m로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경사 시험에서는 11.78m로 이제 결론이 났었는데 그것을 뭐 홀수 보정하고 또 추가 중량 바로 잡고 하니까 11.905m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감사원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는 이제 처음에 경사 시험에서는 187톤이 추가 중량 증개 축에 의해서 187톤이 증가했다고 했는데 경사 시험 후에 63톤이 더 증가하고 또 37톤 더 증가하니까 100톤이 더 증가를 한 거거든요. 100톤 더 추가하면은
287톤이 더 증개축에 의해서 증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감사원의 이제 지적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감사원이 이제 감사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수정을 했습니다. 오류를 보정을 했어요. 홀수선 오류를 보정을 해서 11.83m가 되고 증개축 중량은 요거에 의해서 63톤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증개축 중량은 이제 250톤이 되는 거고 전시실 추가 중량이 이제 37톤이 있습니다. 이제 자꾸 이 글씨들이 자꾸 잘못됐는데 37톤이 또 증가를 하니까 전체적으로 287톤이 증개축된 거고, 그리고 무게중심은 11.78m가 아니라 11.91m다, 905m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감사원의 이제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근데 선조위는 또 11.91m도 사실 이제 마음에 안 들죠. 그렇게 해도 그렇게 또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나쁘게 안 나와요. 세월호 복원역이 사고를 설명할 정도로. 그래서 이거를 다시 또 뭐랄까 또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또 추가 중량을 또 찾아냅니다. 그래서 선조위에서 이제 선체가 인양되고 나서 막 거기서 이제 이런 바닥재들 이런 것들이 쏟아져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사진을 촬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타일들이 보이죠. 이런 타일들이 보이고 타일 두께가 뭐 이렇게 크지는 별로 이렇게 두껍지는 않은데 이걸 보니까 이 사진으로 보니까 이게 뭐 시멘트, 콘크리트 같은 게 이게 굉장히 두꺼운 게 있어요. 그럼 이거를 몇 센치로 봐야 되나? 이게 사진이라 애매하거든요. 근데 한 10cm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사진인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근데 사실 여기 보면 운동화 여기가 있거든요. 사람 신발 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비교를 해보면 이게 사실 10cm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얼핏 보니까 이게 사진으로 보니까 굉장히 이제 두껍단 말이죠. 그래서 10cm 되는 이제 이 콘크리트를 깔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데 증개축된 데가 있거든요. 여기에 실은 공사 후에 이제 뭐냐면 경사 시험 후에 화장실 공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10cm 이렇게 콘크리트 깔았다 이렇게 하고 이제 해서 19.7톤을 더 추가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19.7톤을 더 추가를 해야 되니까 요거를 미탑재 중량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전에 이제 감사원이 찾아내지 못한 중량 이걸 또 찾았다. 그래서 한 19.7톤, 한 20톤 정도 되는 거를 또 추가를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는 11.95m가 됩니다. 무게중심이 좀 더 올라갔어요. 요거 이제 19.7톤 더 증가시키면서 이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증개축 중량은 이제 처음에 187톤이었다가 287톤이었다가 20톤 더 해가지고 한 310톤 가까이 됩니다. 증개축에 의해서 310톤 정도가 증가를 했고 세월호 무게중심은 11.78m가 아니다. 11.95m다. 11.95m로 좀 하니까 그래도 좀 세월호가 이렇게 무게중심이 그래도 또 그렇게 아주 나쁘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세월호 이제 그 무게중심을 높이고 사고 당시 복원력 그 지제로 N값을 어느 정도는 높여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과연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건가? 자, 결론부터 말하면 감사원이 주장하는 전시실 37톤.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거에 의해서 무게중심이 11.91m까지 올라갔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감사원이 이제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감사원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왜 이제 이 사람들이 왜 37톤을 주장하냐. 원래 이제 63톤은 흡수가 잘못됐으니까 그거는 이제 보정을 하는 게 맞고 그거에 의해서 63톤 증가하는 건 맞습니다. 그것까지는 오케이. 그거에 의해서 무게중심이 한 0.05m, 5cm 더 증가하니까 그래서 11.83m 되는 것까지는 맞아요. 근데 이제 37톤을 더 증가시켜가지고 11.91m로 만들어 버렸는데 이 37톤이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 37톤이 어디서 나왔느냐? 자, 전시실에 인테리어 공사가 있었는데 그 경사 시험 후에 그래서 실제 21.59톤이 증가를 했다는 거죠. 전시실 인테리어 공사에 의해서 21.59톤이 증가를 했는데 요거를 경사시험 수행기관이 빠뜨렸다, 누락을 했다. 그리고 21.59톤이 왜냐? 전시실 면적이 있고 여기에 대리석을 깔았는데 대리석 중량 따지고 그러니까 21.5톤에다가 카페트도 깔았는데 이걸 해보니까 이 정도 나온다.
근데 요거를 경사시험 그 수행 기관이 이거를 반영을 안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누락이 됐으니까 이걸 추가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21톤, 1.59톤이 증가하는 거고요. 그 인테리어 공사가 전시실, 화장실에 있었는데 그 옆에 이제 화장실이 있거든요. 여기에 조금 뭐 이 정도 또 누락했다. 근데 그 여객실 이외에 여객실 말고 사실 여객실에 이제 많은 이제 증설이 있었는데 거기 말고 다른 데에 추가 중량이 있다. 이게 얼마냐? 50.89톤이다. 50.89톤의 추가 중량이 경사 시험 후에 그 추가 중량이 다른데 전시실 말고 다른데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경사 시험 기관에서는 그거를 45.78톤으로 잡았다. 여기서도 한 5톤 정도, 5톤 정도 실제보다 적게 잡았다. 그래서 5톤을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경사 시험 후에 페인트를 구매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해서 거기서 9.8톤이 또 뭐 증가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9.8톤 또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21, 여기 21.59톤 뭐 이거 다 합치니까 누락된 거 이거 다 합치니까 37톤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감사원 이제 보고서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37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보건력을 이제 어쨌든 높였는데 요 책임자가 문호승 감사원의 요 당시 이제 책임자 이제 문호승 뭐 그때 이제 그 뭐라고 그럴까요? 뭐 문호승 그분인데 현재 사참위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봐야 될지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냐? 우선 경사시험기관에서 이제 경사시험비 보고서를 보면 전시실 추가 공사 중량 자기네들이 이제 경사시험을 했잖아요. 근데 그 후에 추가 공사가 있을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산에 이제 반영을 합니다. 현재 이제 무게중심은 얼마인데 추가 공사가 이제 이만큼 있을 거니까 그거를 반영하면 무게중심이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11.78m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럼 추가 중량이 얼마냐? 영어로 돼 있는데 감사원 사람들이 이거 영어를 잘 못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를 몰라가지고 뭐 그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기지비션 홀이라고 하는 게 전시실입니다. 여기 전시실에 데크 카버링, 바닥을 덮고 이런 공사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40톤으로 잡았어요. 바닥 전시실 공사를 40톤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이제 드라이버 스페이스라고 해서 이제 비갑판 쪽에도 운전 그 실이 거기에 조금 더 이제 뭐 책상이 더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2톤 정도 증가를 했다. 그리고 뭐 기타 뭐 몇 군데 있거든요. 이런 거 대략 잡아가지고 전시실 천장하고 뭐 판넬 만드는 거 1.2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전체로 해가지고 45.9톤인지 뭐 이렇게 잡은 거예요. 요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전시실에 40톤을 잡았어요. 자, 그런데 전시실 40톤 잡았는데 뭐라 그랬죠? 그 감사원에서 전시실에서 중량을 안 잡았다 이렇게 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이제 감사원의 보고서에 나온 겁니다. 인테리어 공사, 전시실 인테리어 공사에서 경사시험 기관에서는 안 잡았다. 근데 40톤을 잡았거든요. 여기 데크 커버링에서 40톤을 잡았는데 안 잡았다. 실제는 21점, 이거 공사하면은 타일 깔고 뭐 하고 이래 하면은 21.59톤이다. 근데 이거를 빠뜨렸다 그랬는데 뭐 이 경사시험 기관에서는 그거를 벌써 40톤으로 잡았어요. 근데 이거 안 잡았다 그래놓고는 21.59톤을 잡았어요. 꽤 웃기죠. 예, 그리고 뭐 나머지에 뭐 화장실이야 뭐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공사 여객실 이외에 45톤을 잡았다. 근데 여기 경사시험 기관에서는 다 여객실 쪽으로만 잡았거든요. 다 여객실 쪽에 전부 드라이버 룸하고 여기 뭐 데크, 콤파스 데크 뭐 조금 있지만은 거의 여객실 쪽입니다. 그 여객실 이외에 뭐 잡았다고 45.78톤 잡았다고 그러는데 뭐 근거가 없어요.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 근데 자기네 원래 실제가 50.895톤이 있대요. 근데 여객실 이외에 이 전시실하고 여객실 이외에 여기에 공사한 게 거의 없거든요. 경사시험 후에는 뭐 어디서 도대체 이거를 50.895톤이 있었다고 그러고 경사시험 기관에서는 이거를 45.78톤으로 잡아서 5톤을 누락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7톤을 말하는데 자, 과연 전시실 공사 이제 공사가 있었어요. 경사시험 후에 40톤이냐 여기 말하는 이제 40톤이냐 아니면 21톤이냐 봅시다. 이제 5층 전시실의 구조는 대략 이제 설계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면이 일본에 있을 때는 전시실이 아니고 그냥 A가판인데 여기 이제 거기도 그때는 여기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A가판을 이제 2층으로 만들고
가판, 선교 가판이 하나가 신설되고 그 5층이 그 위에를 이제 5층이라고 하는 겁니다. A 가판 위에를 이제 5층이라고도 해요. B 가판을 3층이라고 하고 A 가판을 4층이라고 하고 또 선교 가판 전시실 있는 데를 5층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대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2m,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한 22m입니다. 22m. 요 되는데 그냥 전체를 이제 비웠어요. 전체를 이렇게 비우고, 근데 가운데 칸막이를 하고요. 이렇게 이제 육면체로 이제 칸막이를 하고 여기다 타일을 깝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 전시홀, 여기가 중앙 전시홀을 만들어요. 근데 타일은 여기 대리석 타일을 깝니다. 여기 대리석 타일을 깔아요. 그 바깥에는 카펫으로 깝니다. 과연 이 중량이 얼마가 될 것이냐. 이게 전시실, 5층 전시실 경사시험 후 24일 날 경사시험이 있었는데 1월 30일 날 사진입니다. 네, 여기다가 뭐 이렇게 덮었어요. 1월 24일 경사시험 때는 여기에 그냥 여기 이제 철판을 깔은 거죠. 철판 깔고 뭐 목재들 뭐 이렇게 있고 이런 거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치우고 그러고 여기다 이제 깔았어요. 뭐를 깔았어요. 이게 콘크리트냐? 이 콘크리트 이제 물론 몰타르라고 하는 건데 이 뭐냐면은 6mm 여기를 이제 수평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이 쇠판인데 쇠판이 이제 우글우글하니까 이걸 다 이제 평탄화를 합니다. 그 작업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 중량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중앙 전시홀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대리석이 있고 벽면이 있습니다. 도면에 나타나는 그 벽면이 있어요. 그리고 바깥은 다 그냥 카펫으로 쫙 깔았어요. 요거는 세월호 출항 직전에 촬영된 겁니다. 그래서 출항 직전이니까 딱 이 상태로 그냥 출항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 무게가 중량이 얼마 되느냐. 그러니까 경사 시험 후에 이거 깔고 몰타를 이거 깔고 그리고 이 벽인데 이제 다 덮고 실링, 뭐 천장 뭐 이런 데 다 덮고 그리고 이거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카펫을 깔았어요. 자, 감사원은 요거를 어떻게 계산했느냐. 웃겨요. 정말 웃깁니다. 전시실 면적 359.9제곱미터를 대리석을 깔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대리석을 깔면 대리석에 이제 제곱미터당 면적이 저기 무게가 있잖아요.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게하고 전체 면적하고 해보면 21.5톤의 대리석 타일을 깔았다. 여기서 말하는 358.9제곱미터는 뭘 말하느냐 하면 중앙 전시홀을 제외한 이 부분을 말합니다. 이 부분이 훨씬 더 면적이 크거든요. 그 가운데 면적은 이 중앙홀, 대리석을 깐 이 중앙홀의 면적은 84제곱미터예요. 계산해 보면 그 정도 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84.7제곱미터예요. 이게 84제곱미터가 되는데 여기는 카페트를 깔았다. 근데 카페트를 까니까 요거는 뭐 얼마 안 되거든요. 카페트는 아주 가벼워요. 59kg밖에 안 돼. 그래서 대리석을 바깥을 다 깔고 그러면 21.5톤. 그래서 이제 21.59톤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경사시험기관에서 빠뜨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공사, 이거 도대체 어디서 이 50톤 어디서 했다는 건지 정체가 없어요. 뭐 그렇게 하는데 자, 면적이 웃기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감사원이 그런 거예요. 감사원에서 전시실 면적을 대리석 깐 면적 있죠. 여기 가운데를 359제곱미터로 했어요. 358.9제곱미터로 하고 바깥에 카페트 깐 쪽 훨씬 면적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거를 84제곱미터를 바꿨어요. 이거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바꿔가지고 카펫을 깐 쪽을 대리석을 깔았다고 그러고 대리석을 깐 쪽을 카펫을 깔았다 하고 그 무게를 계산하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중량이 나오죠. 21톤, 21.59톤이 나온 겁니다. 이거를 원래대로 바로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전체가 이제 한 450제곱미터 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그 84제곱미터. 여기에 대리석을 깔았잖아요. 아까 대리석 그거 계산해 보면 5톤 나옵니다. 5톤. 그러니까 20톤이 아니라 21톤이 아니라 이제 5톤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카펫은 이게 면적이 358.9제곱미터인데 워낙 그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이걸 다 깔아도 뭐 한 1톤이 안 돼요. 1톤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합치면 한 6톤. 뭐 기타 뭐 여기 벽면 이거 설치한 거 이런 거 하고 하면은 잘해봐야 7톤인데 이거를 21.53톤이라고 한 4배, 3배 정도, 서너 배 이렇게 뻥튀기를 한 겁니다. 이게 아니 어떻게 나는 대한민국의 감사원이 이거를 바꿀 수가 있는지 참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 전시실에 추가된 중량은 얼마나 되느냐? 경사시험 후 바닥에 몰타를 깐 게 있습니다. 6mm 몰타를 작업한 게 한 뭐 5톤 정도 됩니다. 뭐 더 많이 잡으면 6톤 잡고. 그리고 요게 이제 요거를 이제 6mm 데크 커버링 라텍스 한다고 그래서 카펫 깐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바닥은. 그래서 그건 처음에 6mm 이제 데크 커버링 쫙 한 거고, 그러고 나서 이 전시실 그 위에 카펫 깔고 여기 중앙은 이제 타일을 깔았습니다. 카펫에 막 바깥이 카펫이잖아요. 가운데 타일을 깔은 겁니다. 대리석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해봐야 바닥 타일 뭐 이거 해봐야 5톤, 그리고 바깥에 뭐 1톤, 그리고 벽면 작업 뭐 그리고 주방 옆에 있는 주방도 있거든요. 그 주방에 있는 여기 이제 주방이죠. 이쪽에 양쪽에 주방이 있는데 거기 타일하고 집기가 했으니까 그거 다 합쳐봐야 5톤, 한 15톤 됩니다. 15톤. 그리고 뭐 옆에 뭐 마감하고 뭐 이런 거 다 해봐야 20톤 됩니다. 20톤. 그래서 경사시험 후 5층 전시실과 주방 공사에 의해 추가된 중량은 뭐 넉넉 잡고 해봐야 30톤입니다. 30톤. 자, 30톤인데 경사시험 기관은 전시실 추가 공사 중량을 왜 40톤으로 잡았느냐? 많잖아요. 사실 전시실 추가 공사 중량 뭐 30톤 정도면은 뭐 넉넉히 잡은 건데 40톤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여기 가만히 보면 사실 전시실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데크 커버링, 이게 드라이버 스페이스는 이거 B가판이에요. 3층. 그래서 엉뚱하게 3층 있고 사실 그 4층 A가판에 또 공사가 꽤 있었어요. 근데 그 A가판 공사량이 여기 없어요. 이거를 보면 이 40도는 A가판하고 지금 전시실하고 이 추가 공사 중량을 합한 겁니다. A가판에 인테리어 공사가 있었습니다. 1월 30일 날 요게 A가판이거든요. 여기 뭐 고전에 이미 깔려 있었고 추가로 여기다 뭐 이제 벽 만들고 여기 복도 같은 거예요. 여기 이제 침실 같은 거 있습니다. 그리고 책상 같은 거 여기 보면 이제 책상 같은 거 있죠. 여기 책상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위에 덮고 뭐 이렇게 해서 여기 A 가판에 인테리어 공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 목재로 바닥을 깔고 카펫 깔고 뭐 그리고 나무로 이렇게 이제 책상 만들고 했기 때문에 뭐 10톤 정도 잡으면 뭐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시실에 사실 데크 커버링 뭐 하고 뭐 인테리어 이거는 40톤으로 잡은 거는 뭐 A 가판하고 합친 거로 보면 됩니다, 거의. 그러면은 이쪽에서 45톤 잡은 거는 기타 뭐 B 가판, 그 화장실 이런 거 대충 합친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자, 인테리어 공사 20톤이라고 50톤 막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는 이제 82톤이어야 된다. 근데 82톤 중에서 어디 있느냐? 전시실에는 얼마 없어요. 전시실에서는 이 사람들이 잡은 것도 몇 톤 안 돼요. 근데 전시실 이외에 이런 거 보니까 뭐 50톤으로 잡았는데 그 50톤이 도대체 어디서 나올 수 있느냐? 전시실 이외의 다른 곳에 추가 공사에 의해 추가 중량 50.895톤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피난 2월 1일 날 보니까 2023년 2월 1일 날 이제 경사 시험 후에 보니까 여기에 뭐 이 오물통, 이 철제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 철제 구조물이 설치가 돼요. 무게가 많이 나가겠죠. 이거 몇 톤 됩니다. 이게 어디에 설치가 되느냐? 이거는 피난전기실 옆입니다. 이게 아마 오물통이라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오물통 여기 이제 여기 들어가는데 이 오물통이 좌현, 우현 양쪽에 설치가 됩니다. 요거는 무게중심을 낮춰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경사 시험 후에 이게 설치가 돼 좌우에. 요거는 이제 요거에 의해서 중량이 뭐 양쪽 합치면 몇 톤 될지 모르겠는데 뭐 5톤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5톤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게중심을 낮춰줍니다. 요거 다시 사진을 뭐 다른 방향에 이제 공사할 때고 공사가 끝나고 나서 찍은 겁니다. 2월 6일 날 공사 끝난 후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좌현, 우현 양쪽에 있는 겁니다. 요게 이제 거리가 뭐 꽤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설치가 돼요. 그거 말고 50.595톤을 도대체 어디서 만들어내죠? 그리고 지금 5, 6톤 되는 거, 뭐 이 정도는 지금 아래쪽에 선저 쪽에서 이게 이제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무게중심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세월호 국내 도입 후에 증개축에 의해 증가된 중량은 얼마이면 무게중심은 실제로 얼마나 높아졌겠는가? 감사원에서 63톤 흡수 보정에 의해서 63톤 그건 오케이.
근데 뭐 전시실에 37톤이 빠졌다고 그래서 37톤을 추가했는데 그거 중복입니다. 예. 그리고 또 선조위에서 또 20톤 또 추가를 했어요. 19.7톤이라고 했으니까 20톤 또 추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중복이에요. 그 전에 이미 다 계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근데 뭐 선조위나 이 감사원 뭐 37톤, 20톤 이런 거 다 인정을 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300톤이 증가를 합니다. 세월호 도입 후에 전체적으로 300톤이 증가를 하는데 과연 공사를 통해서 300톤이 증가를 했느냐? 여기 철거된 것도 많거든요. 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도면이 다 있고 선체가 지금 인양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철판 두께 다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H빔이니 뭐 무슨 빔이니 이런 것들 두께 다 있고 개수 다 있습니다. 무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증개축 후에 증가된 중량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뭐 감사원이 막 37톤에 선조위 또 20톤 막 해가지고 그게 계산이 나오느냐? 안 나옵니다. 사실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결국 이 선조이나 내인설 주장자들이죠. 그 사람들이나 또는 이제 감사원의 이제 문호승 그분은 지금 이제 현재 그 사참위 위원장으로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세월호 복원력이 그렇게 사고 당시 복원력 계산해 보면 그렇게 나쁘게 안 나오거든요. 나쁘게 안 나오니까 이거 나빠야 되는데, 예? 나빠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자꾸 이런 거를 보태는 거예요. 자꾸 보태가지고 막 높였는데 그렇게 높였어도 11.95m예요. 그렇게 했어도 11.95m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거 갖고 지금 보건력 계산해 보면 0.6이 넘어요. 그렇게 해도. 세월호 사고 당시에 지제로엔 보건력 값이 0.6이 넘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자라. 11.95m로 해도. 11.95m가 되려면요.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면은 300톤을 막 그냥 뭐 위에다가 막 증축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질 않거든요. 근데 이제 11.95m가 나올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해놓고도 억지로 해서 11.95m를 만들어 놓고도 부족해서 이거를 12.1m까지 올립니다. 근데 12.1m는 어떻게 올리느냐? 이 증개축 중량으로는 못 올려요. 증개축 중량은 이미 써먹을 만큼 다 써먹었습니다. 거짓말 할 만큼 다 했고 그래서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로 하느냐? 자유유동수 효과로 이제 막 올려버립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원래 이거 제가 국내 도입 후 증개축에 의해 증가된 중량 이거를 사실은 이제 그 철판 두께하고 뭐 공사량하고 다 계산한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다 이제 자료를 첨가하지는 못했는데 그걸로 봤을 때 세월호 증개축 중량은 300톤은 아니고 그거보다는 작고요. 그리고 무게 중심도 사실 11.9m, 뭐 12.1m 이런 게 아니고 경화 중량의 무게 중심은 한 11.7에서 한 11.8m 정도 됩니다. 그 사이가 적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증개축 중량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가, 거기에 얼마나 또 이렇게 뭐랄까 이건 뭐 어떻게 보면 거의 사기거든요. 거짓말이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강의 감사드립니다. 제가 세월호 사고가 터지고 나서 진실마중대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이 세월호 배가 무게 중심이 높았고 무리하게 증개축이 돼서 복원력이 나빴고 그 나쁜 복원력 때문에 화물이 고착되지 않은 화물이 쏠리면서 배가 순식간에 넘어갔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처음에 진실마중대에서 사람들한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가 아닌 그 당시 박근혜 정권 때 발표된 검경합동수사본부단의 뭐 발표들, 그다음에 특별조사위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들에 아무런 의심을 가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정말 사실인 듯 얘기를 했던 생각이 나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교수님 일단 증개축 중량에 있어서 짚어주셨습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질문사항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채팅창에 지금 질문이 올라간 게 있나 보는데 질문은 없네요. 네. 일단 질문사항 있으신 분은 자유롭게 음소거 해제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간단한 질문 드리는데요. 그 내인설 주장자들이 그렇게 복원력을 나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중량을 부풀렸다라고 본다면 열린한 위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린안에서도 여기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린안에서는 감사원에서 37톤 그거를 이제 추가 중량이 있다, 그걸 반영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열린안도 그냥 그거를 받아들여요.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19.7톤의 뭐 미탑재 중량 이제 그거를 또 그것도 받아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태클을 걸지를 않고 있어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세월호 선체 자체의 무게중심은 11.95m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산을 다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이제 세월호 복원력 그 지제로 M 값이 0.62입니다. 그거를 인정하고 나온 거예요. 이제 내인설은 그거를 물론 이제 거기까지 다 인정하고 그래서 11.95m를 만든 다음에 그것도 부족하니까 또 거기다 자유동수 효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또 12.1m로 또 만듭니다. 12.1m가 되려면은 사실 성교 저 위에 한 500톤 증가를 해야지 이제 그 정도가 나오는데 400톤은 돼야지 나오는데 사실 말도 안 되는 값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12.1m라고 막 우기고 뉴스타파 김성수 그거 열심히 인용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김성수 기자 정도 되면은 이 뭐가 문제인지 아는 사람인데 예? 그 모를 리가 없거든요. 내가 그 사람이 따지는 거 보면은 그 모를 리가 없어요. 모를 리가 없는데도 그냥 그 내인설 막 그쪽에 막 장단 맞춰가지고 그냥 막 우깁니다. 하여튼 예, 열린안도 11.95m까지는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네, 다른 분도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하나 네. 여쭤보겠는데요. 그 당시에 그 화물 실었던 양들, 이런 것들은 따로 뭐 교수님이 강의로 잡아놓고 있지 않으셔서 여쭤보는데, 거기에 뭐 이제 해군기지 설립을 위해서 철제빔이 얼마나 실렸느니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네. 나거든요. 네. 예, 화물에 대해서는 예, 어떻게 좀 그것도 보시는지, 뭐 화물 중량. 할까요? 예, 나중에. 근데 이제 화물 그런 중량에 대해서는 사실 내인설이나 열린안이나 별 이견이 없어요. 그래서 뭐 크게 논란이 되는 거 아니고 서로 뭐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뭐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그래서 그거 다 고려하고 그랬을 때 이 선체 자체의 무게 중심하고 화물 다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가 되느냐. 그리고 그거에 대한 논란으로는 뭐가 있죠? 사실 그 화물에 대한 논란으로는 철근 문제가 있는데 옛날에 지금 박주민 의원 열심히 뭐 그런 홍보하고 다녔죠. 철근 과적이라고 그러고 뉴스타파 김성수 계속 철근 과적이라고 그러고 그럼 그 철근이 400톤 가까이 실렸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철근이 400톤이 실렸다라고 410톤이 실렸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열심히 찾아낸 겁니다. 사실 제가 찾아냈는데 네, 네, 김성수는 그걸 가지고 이제 과적으로 몰고 가고, 박주민은 그걸 과적으로 몰고 가면서 동시에 정치적인 문제로, 해군 기지 문제로 해서 정치적으로 이슈화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 철근 문제 같은 경우는 D갑판에 270톤이 실립니다. 그래서 D갑판에 실린 거는 무게중심을 낮춰줘요. 세월호 무게중심을 낮춰주고. 선수갑판에 있는 게 이제 150톤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높여줍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제 한번 뭐또 지금 복원력 시리즈 하는데 복원력 시리즈 중에서 나중에 한번 하겠습니다. 네, 다른 분 질문 없으신가요? 혹시 뭐 보충해서 더 얘기를 해주실 분이 계시거나, 네, 제가 하는 질문 하나 할게요. 그건 이제 제가 지금 굉장히 궁금한 거는 네, 어떻게 해서 급선회를 그렇게 했느냐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 정규축을 해가지고 이게 무게 중심이 이렇게 올라갔다고 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 아까 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철근 과적이 많이 됐다면은 무게 중심이 네, 늘어가면은 네. 그 급회전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우선 세월호의 복원력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무게중심, 전체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철근 하나로만은 결정되지는 않아요. 철근 과적이
됐는데 그거가 무게중심을 낮춘다 그래서 뭐 다른 데서 또 만약에 높으면 또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 철근 하나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 철근 400톤, 410톤 많은 것 같지만 세월호에 실린 화물이 2,000톤입니다. 2,000톤 중에 이제 일부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가지고 높다 낮다 얘기하기는 어렵고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뭐 우리가 여기 11.95m로 본다고 해도 0.62거든요. 6이 G0M 값이 0.6이 조금 넘어요. 이제 추정해 보면 사실 이 정도 되면은 이제 그러면 만약에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가 고착화돼서 이게 막 돌아간다. 또는 전타로 사람이 이제 어쨌든 막 급하게 그냥 타를 최대한으로 돌려도 어쨌든 빨리 돌아갈 수는 있잖아요. 근데 급변침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초당 한 2도 정도 돌아갔다. 1점 뭐 한 7, 8도에서 한 2도, 2.2, 3도까지 이 정도까지 초당 만약에 돌아갔다 그러면 그거는 타를 막 전타를 해가지고도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복원력이 0.6 정도가 돼도 그렇게 배는 그 정도 돌아갈 수 있어요. 전타를 하거나 또는 솔레노이드 밸브가 완전히 이제 고착이 되거나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급변침이 초당 2도 근처가 아니라 초당 3도가 넘잖아요. 초당 3도에서 4도가 됐습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난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이건 솔레노이드 고착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 그리고 뭐 복원력 불량 아무리 복원력이 한다고 해서 복원력이 아주 나쁘다. 무게중심이 아주 높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배가 막 더 잘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초당 3도에서 4도의 급변침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어차피 이런 타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뭐 그렇죠. 무게중심이니 뭐 솔레노이드 밸브니 이런 걸로는 어차피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초당 3초 내지 4초가 돌아갔느냐? 그 네,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재로서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것저것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외력을 이제 개입해야 되지 않느냐. 사참위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뭐 선조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한 겁니다. 뭐 저도 물론 저도 그쪽에 그쪽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외력이 뭐냐? 뭐 거기에 암초가 있었다 그러면은 암초하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밀리니까 이제 휙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이제 어떤 뭐 진짜 외부의 큰 물체가 와가지고 이렇게 예. 막아버리지 않은 이상은 그렇게 초당 3, 3, 4도. 4도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다. 예, 이거를 예.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 예.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은 주제가 부풀려진 증개축 중량에 대한 강의가 됐고요. 그것에 관해서 질문 더 있으시면 일단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난송이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갖고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선조위 보고서를 보니까 아까 이제 증개축 관련돼갖고 이제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거기 문서로 딱 박혀 있는 게 이제 감사원 감사 기간이 2014년 5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자기들이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문자로 써있기는 추가로 반영해야 할 중량에 대하여 시공업체 등에 확인해 본 결과 그래서 이제 그 표 1이 이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이게 내인설이 됐든 열린안이 됐든 관여했던 연구원들이 다 이것을 인정한 거잖아요. 그래갖고 그걸로 이제 보건성 계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는 거기 관여했던 연구원들이 다른 조사를 전혀 안 했고 그냥 요 감사원 결과를 그대로 인용을 한 거잖아요. 그대로 네.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열린안과 내인설의 가장 큰 차이는 결국은 자유 표면 효과 적용에 로 나눠지는데 그랬을 때 이제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저도 이제 조선소에 전에 있었고 제가 직접 경사 시험도 했었고 선박도 건조해보고 했었는데요. 사실 이 경사 시험 할 때는 어차피 배가 100% 다 완성된 상태에서 하면 가장 좋은데 그 스케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는 검사 기간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한 95% 정도 공사가 보통 되면은 이제 신청해갖고 스케줄 잡아서 하거든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도 공사가 비록 다 안 됐어도 거기에 쓸 자재 이런 거는 미리 그 위치에 갖다 놓고 보통 경사 시험을 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여기에 그런 것들은 사실 추가해야 할 목록에 안 올리거든요. 그 보고서 쓸 때. 그래서 이제 보고서에서 빠진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전 생각이고요.
아까 이제 사실 전시실이 가장 높은 층에 있으니까 그 무게에 따라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분이잖아요. 예, 예. 잘못 계산했다는 것도 저도 이제 시공했던 사람을 제가 연결해서 이제 만나보고 거기 관련 그 당시에 공사했을 때 사진 아까 이제 네. 교수님 아까 보여주신 그 사진도 카페 깔린 네. 사진 그런 것도 저도 이제 받았었는데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그 이후에 이제 뭐 내인설 또 열린안에 관련된 연구원들이 전혀 안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굳어진 상태로 가는 것 같아요. 예, 예. 문서에서 나왔던 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또 이제 다음 주에 하시겠다고 하셨던 자유표현 효과에 대해서 표면 효과요. 예. 네,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관련 예. 기본 조서나 책자도 찾아놓은 게 있으니까 아, 그 예.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또 따로 이제 아, 질문을 예, 드릴 거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도 어떤 사참이라든지 그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못된 계산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안 하고 있나요? 추가 조사라든지 사후 예,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 참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희한하대요. 이게 이 정도 이게 잘못됐으면 면적이 완전히 바꿨잖아요. 네, 그리고 이미 경사시험 기관에서도 40톤 뭐 이래 하면서 그걸 이미 책정을 했잖아요. 예, 예. 예, 책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책정 안 했다 그래놓고는 자기네들끼리 또 막 계산도 막 엉터리로 해가지고 막 올렸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뻔히 이게 알 수 있는 건데 그런데도 그냥 그대로 가더라고요. 참 저도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다 오히려 보탤 생각만 해요. 보탤 생각만. 근데 지금 사참위에서 조사원들은 선박을 전공하신 분들이 많고 예. 사참위 결정하시는 분들은 거의 변호사 출신들이 예, 많으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이 그럴 수 듭니다. 있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교수님. 제가 보충 발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2019년도 4월 3일 날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침몰 원인 열린 토론회를 그때 장범성 교수님과 김관목 교수님 두 분이서 패널로 참여하셔서 하셨을 때 오늘과 같은 비슷한 얘기를 김관목 교수님께서 해주셨고 그 당시 이제 장범성 교수 또한 이 내용에 대한 어떤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분이 사참위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이게 지금 조사가 제대로 이 중량 문제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데이터를 정확히 뽑아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정보가 없어서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알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혹시 교수님 아시는 얘기가 있으신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화물 양의 문제에 대해서 네. 제가 한 가지 보충해드리고 싶은 게 김성수 기자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뭐 보건성도 형편없이 나빴다라고 자기는 오히려 데이터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근거를 통해서 봤을 때 뭐 내인설의 보건성이 맞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과적을 굉장히 주장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 과적을 주장했었고 수사 과정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데이터들을 자기가 찾아냈다 하는 기사도 대대적으로 그때 보도한 적이 있는데 예, 그런 내용 또한 제대로 우리가 규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성수 기자가 또 묘한 얘기를 해요. 아까 뭐 자기만의 근거로 내인설에 가깝다, 0.3 이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만의 근거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웃기는 게 김성수가 이렇게 다 따져보면 이게 잘못된 걸 알거든요. 이렇게 자료에서는 열린한 식의 해석이 맞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김성수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모든 데이터는 믿을 수 없다. 경사시험 제대로 된 게 아니다. 여기 뭐 자유표면 효과가 없는 상태에서 경사시험을 해야 되는데 자유표면 효과가 나오는 상태로 해서 경사시험을 했다.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다. 그리고 모든 게 잘못됐다.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아무것도 알 수 없으면 보건력이 좋은지 나쁜지 얘기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얘기할 수도 없는 건데 김성수는 일단은 모든 데이터를 인정하면 보건력이 나쁘지 않은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 이 데이터를 자체를 이제는 부정하는 거예요. 이거 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보건력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희한하게 하는데 정말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과적도 철근 과적 뭐 이런 게 하고 그때부터 이제 과적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또 하나는 홀수를 얘가 거짓말을 했거든요. 세월호 홀수가 출항 당시 홀수가 6.2m를 안 넘었어요. 분명히 그 화면에 보이거든요. 인천항 출항 당시 그 화면이 그렇게 화질이 아주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보이는데 그거 뭐 화질이 안 좋다. 화질이 안 좋으니까
화질이 안 좋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은. 흡수선이 정확하게 모르는 건데. 그럼 모르면 모른다 그러든지. 근데 그 화질이 안 좋으니까 흡수선은 6.3m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6.3m 뭐 그렇게 해놓고는 그걸 근거로 그래서 당시 세월호가 9,907톤이 과적의 기준인데 그걸 넘어서 1,243톤인가 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흡수선이 제대로 안 보이는데 어떻게 1,243톤인지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흡수선이 안 좋다, 영상이 안 좋다 이렇게 해놓고는 1,243톤이다 이래 얘기를 해버려요. 아주 굉장히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지금 보건력도 좀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고 화물도 다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고 경사시험도 그 제대로 안 됐으니까 12.1m가 맞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근데 12.1m가 맞으려면은 그 11.27m에서 12.1m가 되려면은 그쪽에 위층에 아주 위층에 한 300톤, 400톤이 거기에 증축이 돼야 되거든요. 그 값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12.1m라는 값이 나올 수가 없는데도 경사시험이 엉터리니까 12.1m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리고 저쪽에 열린안에서 제가 장범선 교수님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나오는 게 콘크리트 두께가 그 10cm 인양하고 나서 막 쏟아졌잖아요. 인양하고 나니까 그 전시실 뜯으면서 거기 있는 바닥에 있는 그런 이제 그 타일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쏟아져 나왔거든요. 제가 그거 보고 거기 봐라 그거 보면은 그렇게 10cm짜리 콘크리트가 아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 봐도 6mm 그 몰타를 공사한 거 맞다. 그 전시실 갑판 그 뜯어낸 거 보면은 그 6mm 몰타를 한 건지 10cm 콘크리트를 한 건지 다 알지 않냐. 지금 이쪽 계산에 의하면 10cm 콘크리트로 했다고 계산한 건데 그 말이 되냐. 뭐 그럼 그래서 그쪽에서 한번 그래서 이제 조사해보고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조사들이 안 하고 뭐 하면은 그러니까 보건력이 나빠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증개축 무리한 증개축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양이 늘어났다. 그걸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뭔가 의무감을 가지고 강요하는 거예요. 강요하는 것 같아요. 안 하더라고. 이걸 참 희한하네요. 지금 보건력에 대해서 이 사참위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도대체 모르겠어요. 네, 다른 분 더 질문 없으신가요? 내인설은 보건력이 나쁜 배여야만 금방 귀청거려서 배가 쓰러지고 그래서 안전사고로 연결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보건력이 나쁜 배로 몰아가야 되고 그것들을 종교적인 신념처럼 떠받들고 있다는 생각이 저도 참 많이 들거든요. 이번 사참위는 반드시 세월호의 보건력이 얼마인지 제대로 계산해서 그것을 밝히는 것부터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이 증개축의 중량은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다음 주에 또 뭐 자유유동수 효과, 자유표면 효과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도 보건력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연결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더 없으시면 다음 강의에 대해서 약간 교수님이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가 사실 크리스마스 이브여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석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번 강의는 다음 주가 아닌 12월 31일, 연말이죠, 딱. 네, 12월 31일 날 열릴 예정인데요. 교수님이 좀 다음 강의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 자유표면 효과에 대해서 뭐 오늘도 얘기를 했지만은 세월호의 경화 중량 그거의 무게 중심이 11.95m로 해가지고도 이게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12.1m까지 올리는데 그때 사용한 트릭입니다. 트릭이 이 자유표면 효과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그래서 자유표면 효과가 뭔지, 그리고 왜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안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2회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경사 시험할 때 자유표면 효과, 그리고 운항 당시에 복원력을 계산하기 위한 자유표면 효과 두 가지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자유표면 효과가 뭔지 뭐 이런 거 설명하고 그러려면은 2회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교수님의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본 강의는 유튜브로 다시 보기를 하실 수 있거든요. 보시고 나서 꼭 좋아요, 구독을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고 공감대가 넓혀져야만 사참위에 대한 압박도 가해질 것이고, 예, 여론도 형성이 좀 더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 주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 올해 연말 12월 31일 저녁 8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